자, 최근에 제가 AI 강의를 여러 개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근데 매일 듣진 않아요. 왜냐면 AI 발전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제가 AI 강의를 이제 하면서도, 좀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잖아요. 한 달 뒤에는 그 강의를 못 써요. 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강의를 한 달 뒤에 준비하려면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강의들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을 봤어요. 누군가가 이거 글을 남겼는데, 우리가 AI를 쓴다는 것은 어, 과거로 따지면 누군가가 돌도끼를 열심히 사용하던 석기 시대 때, 예, 누군가가 당연히 쓰고 있던 그 돌도끼를 그만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도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유튜브 댓글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AI라는 것을 사역에 접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채택해서 쓴다라는 거는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편한 도구를 쓰는 것이 지금 현재는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도구를 쓴다는 건 기존 도구를 어느 정도 대체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길래 제가 캡처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AI는 트렌드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로저스의 확산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노엘이라는 분이 오셨네요. 잠시만요. 들어오셨나요, 노엘? 노엘, 또 누가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네, 지금 들어오실 아, 거예요. 예, 집에 가고 들어오셨네요. 계시다고 했거든요? 네네. 나오셨어요? 예, 수락을 했는데, 뭐, 안 뜨긴 하네요. 8명 돼 있죠, 지금. 참여했습니다. 아, 네. 응. 예. 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면, 자, AI는 트렌드인가? 로저스의 확산 이론에 따지면, 지금 보세요. 2.5%가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AI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터죠.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이 시장 가운데 펼치고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얼리 어댑터에 좀 속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리 메조리티가 이제 34%, 신중한 수용자, 대중화 시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쓰면은 이제 얼리 메조리티고, 근데 모두 다 쓰는데 안 쓰는 사람이 이제 레이트 메조리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라거드라고 이제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가장 늦게 수용하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안 쓰다가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이 나왔는데 그제서야 그걸 쓰는 사람들을 라거드라고 하는데, 뭐 예시로 따지면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쓸 때도 3G, 2G 폰, 막 3G 폰 쓰는 사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라거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AI는 트렌드인가? 예. 자, 한국 기준으로는 전 세계 유료 사용자가 지금 챗GPT로 따지면 2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인데, 그럼 3위는 어디냐? 예, 통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발췌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어, 그, 뭐죠? 어, 지브리 사태 아시나요? 지브리 사태? 예. 지브리 이미지를 푸사로 바꾸는 일이 몇 달 전에 있었죠. 그 몇 달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몇 달 전에 지브리 푸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AI에 관심 없던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유료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2위가 됐는데, 이 발표가 이제 오픈 AI의 수장인 샘 올트먼이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위, 4위 정보는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이 쓴다 이 말을 해서 이제 2위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5월달 기준인데 지금 이게 20몇 프로까지 올랐다는 내용을 제가 보긴 했는데, 제 PPT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인구의 19%, 그러니까 20%가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20%가 쓰면 트렌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건 트렌드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전체 인구의 20%가 그 기술을 쓰거나 유행을 따르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챗GPT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 번이라도 챗GPT를 다 써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딱 써봤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얘가 헛소리를 하죠. 예, 뭐 1 더하기 1은 뭐야? 뭐 근데 2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건 0이야 라고 우기면 아, 예, 0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뭐 어떤 정보를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내가 올바른 질문을 했느냐라는 질문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듯이 내가 내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변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 챗GPT의 특성은 뭐냐면 이거 챗 GPT잖아요. 그러니까 챗이 뭐냐면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GPT인 거예요. 그래서 GPT의 그 약자를 보면 generative라는 그 G의 약자가 있는데 생성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성을 해야 되도록 태생 자체가 말을 하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아무 말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질문을 할 때 검색해서 알려줘 혹은 너가 말하는 것에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제한을 걸게 되면 똑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통계를 물어본다든가 할 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계나 뭐 청소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알고 작동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얘가 너무나게 유창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얘가 똑똑한 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없이 마구잡이로 질문하면 얘도 마구잡이로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많이 개선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저 검색 버튼이 생겼습니다. 챗GPT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할 때는 저 검색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하게 되면 웹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반 검색과 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냐?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찾아야 되죠.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도 검증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퀄리티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첫 번째 페이지 없으면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찾은 그 블로그를 찾았다면 블로그 들어가서 그 글을 읽어야 되고 그 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이 맨 처음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 검색 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제는 AI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고 검색 버튼 누르고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답을 나의 삶과 나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자, 아까 말했듯이 a poor workman blames his tool.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 툴을 탓하는데 우리나라 한국말 속담이 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AI를 쓸 때는 내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AI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똑똑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 뭐냐면 AI를 도구가 아닌 동료처럼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AI를 뭐 사람처럼 생각하라라는 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알리나 테무에서 뭐 도구를 하나 샀어요. 뭐 1,000원, 2,000원짜리 샀어요. 그래서 이걸 써보려고 했는데 시원치 않아요, 기능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쳐 쓰나요? 버리고 새로 사겠죠. 그죠? 그 뭐 1,000원, 2,000원짜리 그 뭐 한다고 그걸 고쳐 쓰나요? 그냥 아 이거 별로네 하고 버리겠죠. 자, 챗GPT가 무료고 뭐 한 달에 2만 원을 내면 유료로 쓸 수 있지만 이제 초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를 쓰려고 할 때 무료로 쓰기 때문에 얘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에이 별로네 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구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버릴 수 있나요? 자,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지시를 누군가에게 야 이런 것 좀 도와줘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자, 못하면은 아예 저리 가 이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을 하겠죠. 아, 너가 이거 한 거 너무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은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나를 도와줘야 돼 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AI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파트너처럼, 비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효과적인 사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챗GPT 들어가 보면 이제 가입을 한 상황에서는 사전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그리고 이 챗GPT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혹은 말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화면 보면 나오죠. 자, 재생되고 있죠. 여기 오른쪽 위에 자기 프로필 누르고 들어가 보면 나를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강성철 선교사님, 강성교사님, 나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렇게 적었죠. 미디어 디렉터, AI 프롬프팅, 디자이너, 개발자, 뭐 선교사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서 이제 있는데 저런 거는 제가 나중에 드릴 수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사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내가 싫을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딱 했는데 얘가 단답형으로 딱 답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챗GPT가 아까 말했듯이 이 터코티브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막 설명을 해요. 그럼 내가 그걸 또 다 읽어야 돼.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명확한 답변을 원할 때는 단답형으로 딱 그 답만 알려줘라고 사전 세팅을 하면 얘가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사전 세팅을 하느냐, 내가 얘가 도구가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해서 잘 다루냐 해서 지속적인 사용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얘 기능 중에 이 모든 대화의 축적 내용을 얘가 기억한 상태로 나와 관계를 지속하는 기능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나를 더 잘 이해하죠. 하지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전 설정을 통해서 입력해서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용 방법 4가지. 5번째는 GPT-S라는 건데요. GPT에 S가 붙었죠. 요거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에게 도움을 얻을 방법들을 이제 만드는 툴인데요. 그러니까 사전 설정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있지만 어떤 특정 업무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제 설교 관련된 거. 그 챗GPT 들어가면 GPTs라는 게 있고 거기 들어가서 뭐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설교라고 치면 나의 목양 비서라고 메뉴에 뜰 겁니다. 이제 제가 만든 거고 거의 초창기 때 만들었고 이제 프롬프팅을 아주 정교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1입니다. 이게 GPTs 1인데 설교 관련된 부분은 1인데 이걸로 설교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도 하고 계시고 그냥 팀 켈러의 프리칭이라는 뭐 이런 것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 총신대 그 뭐죠? 그 사전이라던가 그 패키지 총신대 가면 그 패키지로 사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 목양 비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설교 평가를 받거나 설교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아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시면 그것뿐만 아니고 뭐 사무행정 비서, 성경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 변증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변증책이라던가 변증가들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다 넣었기 때문에 써보시면 퀄리티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황현옥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사역을 이제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무슬림들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진리의 첫걸음이라고 이제 했는데 저희 교회 전도팀에서도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팅 값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50대 혼자 사는 아저씨를 전도하는 방법.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처음에 말문을 열어야 되고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기초적인 정보만 알고 여기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나이대에 어떤 사회적 배경과 어떤 직업과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넣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습니다. 이 챗GPT와. 그러면은 얘네와 이제 계속 이제 소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든지 그렉 바흐센, 존 프레임들, 그다음 뭐 전체주의 변증법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 다 프롬프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 변증가들의 어떤 그 기반으로 하여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의 책을 읽고 학습해가지고 변증하는 게 아니라 챗GPT와 소통하고 나의 케이스를 넣어서 바로 변증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목양 비서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라든지 성경 사전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목양 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가장 그 사역의 그 파이가 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메이저로 했는데 나중에 뭐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하면서 필요한 어떤 툴들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주회라든지 원포인트 3대지 설교 준비, 뭐 설교 제목 정하기, 뭐 찬양 및 기도문 제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본문으로 어떤 내용의 설교문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찬양이 약해요. 찬양을 잘 몰라. 그럼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찬양도 막 여러 번 듣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 해줍니다. 자, 이런 본문에는 이런 찬양 쓰세요라고 기본적으로 찬송가라든지 CCM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회 비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이제 교회라고 했지만 선교 단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선교 그룹이 될 수 있겠죠. 선교 팀이 될 수 있겠죠. 선교 팀 운영, 선교 팀 멤버 관리, 뭐 행정, 시설 관리, 뭐 방송 음향, 상담 및 목회, 뭐 여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쓰셔가지고 사무행정 비서처럼 이 챗GPT를 쓰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한국에 국한된 얘기인데 2단 검색기. 그래서 요즘 한국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당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소모임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당근에 뭐 같이 운동할 사람은 다 이단이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인스타그램 채널들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지금 그 뭐죠? 한국의 그 유명한 탁재훈 소장님 계셨던 그 이단 종교 뭐였죠? 종교 이단 아닌데 아무튼 그 단체 현대 종교요. 현대 종교. 예, 감사합니다. 현대 종교에서 매월 업데이트되는 그 업데이트들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신 정보로 나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이단 뭐 이단 위장 단체라든지 위장 교회를 알려줘라고 하면 주소까지 다 알려줍니다. 얘가.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챗GPT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자, 강의 방식을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다 끝나고 질문을 받을까요?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늘어지더라도 좀 중간중간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네, 다른 그러면 분들은 어떠세요? 챗 GPT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증이 생겼거나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든 좋습니다. 제가 좀 몇 개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답변 그리고 드리면 이제 무료로 네네. 사용 가능하고요. 아까 GPTs 같은 거는 유료로 사용해야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무료 이용으로도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네. 챗GPT는 무료로 쓰시다가 더 이상 못 쓰는 구간이 와요. 내가 그 구간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내 생활에서 챗GPT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쓰다가 막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그게 토큰이 막힐 수 있어요. 더 이상 뭐 못 쓴다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그때 유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제한이 있나요? 하루에 몇 개 이상 안 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제한이 걸릴 겁니다. 하루에 얼마 이상, 뭐 한 달에 총 얼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유료 가입자들이 많아지니까 무료 가입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고 또 무료 가입자들이 다시 유료로 넘어올 수 있게끔 계속 쓰게 해주고 있어서 계속 조정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랑 제미나이랑 그록이랑 퍼블리시티랑 지금 4개나 되잖아요. 이 4개 툴을 돌려막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데이터베이스 네네 말씀 계속 하세요. 끝나고 제가 그래서 질문할게요. 저도 100% 다 모든 AI를 다 유료로 쓰는 건 아니고 제미나이랑 이제 챗GPT만 유료로 쓰고 나머지는 얘가 유료도 제한이 있습니다. 유료도 영원히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이걸 제한이 걸리면은 저는 그록을 쓰거나 퍼블리시티를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부분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료로 할 경우에 이제 그 GPT-S 네, 그런 GPT.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들어있고 너무 이제 좋은데 제가 이제 들은 제 생각 중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수업 듣고 지금 관심 중 하나는 지역 연구예요. 본인이 있는 선교지에 대해서 지역 연구를 하고 그 지역 연구에 있는 것을 문제제기가 이거였어요. 한동대 교수님이 다 지역 연구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은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누군가 사용돼야지 자료가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챗 GPT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이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현지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넣는가? 이게 복잡한가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일단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습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드래그 앤 드랍. 파일이 여기 있어요. 드래그해서 창으로 넣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도 얘가 다 찾아줍니다. 검색을 하면. 예. 그래서 그거는 방금 우리 강민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챗GPT의 역할이 아니고 구글 제미나이의 노트북 LM이라는 그 툴을 쓸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구글 제미나이. 자, 오픈AI는 이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샘 올트먼이 어떻게 이제, 이 챗GPT를 만들었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테슬라의 수장이죠. 예, 일론 머스크가 거의 초기 지분을 거의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오픈AI, 그래서 비영리 단체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AI를 모든 걸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오픈AI를 만들었고 했는데 이제 사이가 틀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샘 올트먼이 나는 돈 좀 벌어야겠다 해서 유료 내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그록이라는 지금 신생 AI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오픈 AI는 애플과 지금 손을 잡은 상태라서 오픈 AI의 모든 기술들은 맥이나 아이폰에 먼저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구글은 안드로이드 진영이죠. 갤럭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진영이죠. 그래서 챗GPT하고 애플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고, 자, 제미나이는 뭐 한국 우리 갤럭시 삼성하고 손잡고 삼성 갤럭시에 지금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는 AI고, 자,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와 챗GPT 이 쌍두마차입니다. 지금 두 큰 기업이 있고 그 뒤로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AI 이제 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는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AI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챗GPT보다 더 핫한 그런 AI가 되었지만 요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입을 할 때 연결제가 있고 월결제가 있어요. 연결제를 하면 2달을 보통 더 줍니다. 그래서 14개월을 주고, 이제 월결제는 조금 비싸지만 매월 쓰는 건데 저는 무조건 월결제를 씁니다. 왜냐면 전 지금은 2개 다 쓰지만 초반에는 챗GPT 썼다가 구글 제미나이가 신기술을 딱 내놔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달은. 그래서 제미나이 쓰다가 또 챗GPT가 더 좋은 걸 또 내놔요. 그러면 또 갈아탑니다. 근데 지금은 2개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얼마냐? 한화 한 27,000원 정도를 내면 구글 제미나이를 유료로 쓸 수 있고, 물론 무료로도 쓸 수 있고, 돈 내면 좀 더 잘 쓸 수 있고. 자, 그록은 좀 비싸요. 41,000원 정도 하고, 뭐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무튼 그록은 저는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대용량의 텍스트를 처리할 때는 그록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이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문 원고를 교정을 한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뭐 긴 아티클을 쓸 때는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는 중간에 쓰다가 말아요, 얘가. 하지만 그록은 그냥 아무리 길어도 거의 한 방에 그냥 다 해버립니다, 작업을. 그리고 엄청 빨라요, 얘는.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그 툴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서치 기능을 무료로 또 제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챗 GPT의 그런 딥서치 기능이 또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채팅에서 질문하고 답변 들을 때는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 핑퐁이 가능한 주제고요. 그렇게 핑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더 딥한 리서치, 그러니까 조사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조사는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얘가 AI가 다 찾아가지고 종합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 동원이라는 주제로 만약에 한다면 그 뭐 전 세계 선교 동원에 대한 단체를 조사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면 웹사이트 다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만 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 동원에 대한 단체들의 어떤 정보와 그들이 쓰는 전략과 연령별로 쓰는 전략과 혹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그런 조사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제가 조사를 해드릴까요? 해서 옵션을 네다섯 개 딱 줘요. 그러면은, 아, 나는 2번이 좋겠어. 하면 얘가 조사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8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5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가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일 시키고 딴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나면 딱 보고서가 날라와요. 자, 그러면 그걸 읽고, 이제 제 업무에 쓰는 거죠. 사역에. 그 자료를. 그런 식의 하는 것이 이제 딥서치 기능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왔듯이 AI 음성 개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된 음성 개요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 AI를 얘기할 때 쓰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 제가 계속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AI를 쓰고 나서 책 읽는 그 권수가 엄청 줄었어요. 반 이상 줄었어요. 왜냐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AI가 답변해 놓은 그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은 AI 독서입니다. 자, 저자들이 자기가 어떤 주제에 의해서 글을 써서 책으로 내서 우리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저자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통해서 습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이미 내 안에는 질문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사서 읽는 것보다 나의 상황에 맞게끔 그 분야에 대해서 AI한테 질문하고 AI가 이렇게 보고서 작성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아준 것들을 도출해내죠. 근데 이거는 방대한 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걸 읽으면서 결국엔 학습하게 돼요. 이게 AI 독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AI가 그 추론한 혹은 결과물을 내놓은 그 글을 읽음으로써 제가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유리한 부분이 구글에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할 텐데요. 예, 이어서 아까 강민송 선생님이 말한 이 부분. GPT 대신에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소스가 최대 20개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료까지 하면 노트북은 GPT는 최대 20개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게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20개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요. 하지만 구글 노트북 무료는 50개고 유료는 300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300개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써보니까. 네. 그리고 용량 제한이 없다라는 이제 여기 개념이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유튜브도 넣을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도 넣고 PDF도 넣고 텍스트 파일도 넣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학습한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이거는 써보시면 이제 느끼실 텐데 자 그래서 제가 화면 띄우고 일일이 보여주고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 캡처를 떠났어요. 자, 소스 업로드 있죠. 저기에는 PDF, 텍스트, 마크다운, 오디오 파일 이런 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유튜브에 있다면 유튜브 링크 걸면 되고요. 유튜브가 없고 오디오 파일로 있다면 오디오로 넣으면 됩니다. 웹사이트 링크 있죠. 유튜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연동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긁고 와서 붙여놓는 것도 됩니다. 그런 모든 소스들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노트북이 만들어지고 이 방대한 정보가 있는 노트북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소스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시로 여러분들이 한 설교 300편 혹은 뭐 3년치를 PDF화해서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 것 중에 요한복음을 언급한 설교가 뭐였는지 알려줘 하면 얘가 다 찾아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파일에 들어가서 다 찾아야 되는 걸 얘가 다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다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책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또 툴이 또 더 심화된 툴이 또 따로 플로이스라는 그 툴이 있긴 한데, 자, 그거까지 가면은 또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튼 노트북 LM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아까 강민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의 회사가 있고 매장들이 있는데, 자,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해라. 근데 우리가 매뉴얼 찾아봐야 되고, 뭐 PDF로 있더라도 검색해서 봐야 되는데, 모든 매뉴얼을 다 넣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다 뿌립니다. 매장마다. 자, 질문 있으면은 본사에 전화하지 말고, 이거 노트북 LM을 써라. 이렇게. 실제로 구글이 권장하는 방식이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원서 학습을 쉽게 한다. 제가 제일 즐겨 쓰는 방법인데, 아마존에서 책을 사서 PDF화한 다음에 원서를 넣어서 원서를 우리 구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걸 읽던지 번역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원서를 넣어서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피곤하잖아요. 원서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들 영어 좀 하시겠지만 그래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있고. 너무 전문적이면 또 그런데, 이거를 그냥 PDF에 놓고 요약해줘 하면은 그 원서를 한국어로 요약을 해주고요. 영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역지에 있는 뭐 신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주간 잡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유튜브 링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디지털로 된 거의 모든 데이터는 여기에 다 때려 넣어서 내가 쓰고 있는 언어로 소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사기죠. 네, 엄청난 사기입니다. 자, 원서학습 이렇게 쉽게 가능하고, 뭐 브리핑 만들거나 학습 가이드를 만들거나 다 됩니다. 타임라인 되고, 그 다음에 음성 개요도 만들어주고. 자, 음성 개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원서 구하는 거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북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어떤 책을 하나를 다운받아요. 이렇게 이거를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 파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넣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넣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삶의 어려운 마음의 뭐 싸움 이렇게 물었죠. 그럼 답변을 쭉 해주고 그 책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링크가 달립니다. 원문이 뭔지를. 그러니까 얘는 헛소리를 절대 할 수 없어요.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임테이블로도 나오죠.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마음의 전쟁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소주제는 뭔지, 세상을 바꾼 9단어라는 이제 제목이 있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아서 들어가서 그 내용만 내가 발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 한국어 도서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책을 내가 훑어 보는 게 아니고 검색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 한번 해보잖아요. 기존 방법으로 책 읽는 게 되게 멍청하게 느껴져요. 물론 책 읽는 자체 행위, 뭐 소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읽는 것 자체로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독서 말고 내가 학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 거의 이 방법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정도입니다. 너무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인용해가지고 또 그 주제로 해서 글을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오디오 AI를 만들면 혹시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막 걱정이나 자책하는 목소리 때문에 좀 힘드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루이 기글리오의 Don't Give the Enemy a Seat at Your Table 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런 내면의 싸움을 마음의 식탁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비유로 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펴보려고. 네, 맞아요. 이 식탁 비유가 참 인상 깊어요. 이 시편 23편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그냥 뭐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화, 안전,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연결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자료 자, 이런 식으로 음성 개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넣은 설교도 음성 개요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툴이 있겠죠. 기도 편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LM의 장점은 자료 수집 난이도가 엄청 낮아요. 자, 검색을 통해서 바로 수집이 되고, 내가 있는 거 그냥 드래그 앤 드랍 넣으면 끝이고요. 브리핑 할 수 있고요. 음성 기어 만들 수 있고, 지금은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방금 거를 영상으로 그냥 만들어 줘버려요. 파워포인트까지 다 만들어서, 음성까지 다 들어가서. 예. 사기죠. 예.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다 되고요. 자,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죠. 우리 강민구 선교사님 거 만든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못 봤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강민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아티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국 웨일즈라는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사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정 안에 담긴 어떤 고민들, 믿음의 선택들,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편지들 보면 정말 선교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사역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가족 건강 문제, 자녀 양육 고민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선교적인 삶의 실제 모습,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분투, 이런 걸 좀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 편지들을 보면 크로아티아 사역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번아웃 문제도 있었고, 현지교회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도 언급되고요. 맞아요. 사역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죠. 건물 건축이 먼저냐, 아니면 영원 돌봄이 먼저냐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큰 전환점은 아내분의 건강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쓰러지시고. 네, 반복적으로 실신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선교사님들이 종종 겪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몰입감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요. 또 리더십과의 갈등. 전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저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강춘선 선교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들려요. 영상도 안 들렸어요? 네, 안 네. 들렸어요. 중간에 끊겼어요. 아, 중간에 끊겼어요. 제가 마이크를 껐더니 같이 꺼졌나 봐요. 요쯤으로 할게요.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 마지막 부분 듣겠습니다. 네. 시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속 사역을 이어가려면 이런 재정비와 재교육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강민구 선교사 가족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익숙했던 곳을 떠나 낯선 땅 웨일즈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마음에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때 선교의 중심지였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오히려 선교적 도움이 필요한 땅이 되었다는 이 선교의 역전 현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분들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분들의 웨일즈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손길 혹은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발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들을만 하죠? 네. 제가 이거를 프롬프팅을 어마무시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딸깍 해서 나온 음성 파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미지 하나 넣고 동영상 하나 넣고 앞에 인트로 음악, 엔딩 음악 넣은 게 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설교 자료지 구축, 이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역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이 있다면 책을 다 넣어놓는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책을 꺼내서 거기서 자료를 찾는 게 아니고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소그룹 교재, 뭐 성경 공부 자료 개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신학적 자료 관련 예화를 소스로 활용해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유튜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어떤 컨텐츠도 기독교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컨텐츠를 넣은 다음에 신학적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해달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쓸 수 있고요. 자, 시대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역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 토의 중에 나눴던 여러분들의 그 사역에 어떤 선교지에 있는 뉴스 포털 있을 수 있죠. 그 나라의 뉴스 포털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매일 소화하기라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계속 노트북 LM에 넣어서 유튜브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국어로 소화하고 다시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결론입니다. AI를 파트너, 비서로서 좀 활용을 해라. 이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자, 무엇을 질문할지 모른다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면 질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 퀄리티를 챗GPT가 다 해줍니다. 사실은 이것도 질문의 퀄리티겠죠. 내가 질문할 거 모르니까 내 질문을 어떻게 질문할 거를 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역질문을 하도록 시키면 챗GPT를 아주 잘 쓸 수 있고 노트북 LM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잠깐 쉬었다가 질문 받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에이전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에이전트. 그래서 이제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이제 챗으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얻는다라는 개념이고 에이전트라는 개념의 이런 AI들이 있는데요. 이게 젠스파크라는 AI가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얘는 뭐냐면 슈퍼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AI 슬라이드, 그다음에 뭐 이미지 스튜디오, 비디오 생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챗GPT랑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좀 앞서가서 얘가 거의 모든 걸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컨셉의 AI입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을 Hi, 보시면 I'm Eric. Thank you for choosing GenSpark. To show our deepest appreciation for your support, all Plus and Pro users will now have unlimited access to GenSpark AI Chat. 9 top-tier models, unlimited usage, 0 credit costs. Simply click AI Chat on the sidebar. Pick your favorite model from the list, including 9 top-tier models such as 자, 이 툴의 엄청난 강점은 뭐냐면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뭐 클로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메이저 그 LLM이죠. 예,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쓰고 제미나이 쓰고 이게 아니고 한 번에 같은 질문을 모든 AI한테 다 물어서 그 모든 답변을 믹스해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I를 제가 비서처럼 쓰라고 했는데 얘는 AI의 AI 비서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얘한테도 물어보고 다 강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는 상당히 뭐 친절하고 글을 쓸 때 상당히 유연하게 쓰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인해서 그 기반 정보를 뽑아가지고 근데 글은 약간 좀 투박해요. 얘가 약간 공과 이제 공대생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 챗GPT는 약간 문과고 그래서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답변을 딱 내놓는 거죠. 그런 기능입니다. OpenAI 03 and 04 Mini High, Claude 3.7 Sonnet Thinking, Gemini 2.5 Flash and Pro, and DeepSeek R1, and many more. You can also enjoy our Mixture of Agents feature, where the best models collaborate to solve your problems. There is no need to subscribe to each platform. Enjoy an all-in-one experience at GenSpark. Don't miss out. Sign up for GenSpark Plus now. 자, 그래서 이거 가입하고 이거 가입하고 뭐 나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그러면 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모든
그 AI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젠스파크라는 서비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스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믹스처 오브 AI라는 걸 체크하면 얘네들한테 다 물어요. 다 물은 다음에 그거를 정보를 리플렉션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준다라는 개념이고, 자,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 에이전트. 맞춤 설정. 제가 이런 걸 안 했네요, 아직. 네. 커스텀 슈퍼 에이전트. 자, 뭘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사역 가운데 어떤 문제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어떤 뭐 이런 그런 뭐든 좋습니다. 나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라는 거 있나요? 비자 문제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공유해 주실 분 있나요? 제가 강연 때 제가 질문을 안 만듭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사역의 실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에서 지금 고민되는 부분들. 문제는 황금목이 제일 많은데 답이 없네. 아, 그러게요. 있어, 형. 나 여기 보고 있어. 근데 화면 이렇게 켜주세요. 화면 카메라를 켜달라고 옆으로 틀어놔서 옆으로 틀어놔가지고. 아, 오케이. 화면이 꺼져 있어요. 화면 켜주세요. 억울해 지금. 자, 문제를 말해주세요, 우리 에녹쌤. 아, 보여요? 보입니다. 아, 잘 보입니다. 네. 아. 얼굴이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내가 그 핸드폰이어서 옆으로 화면을 보느라고 네. 옆으로 놔뒀거든. 네네네. 혹시 형님 지금 꺼졌다. 형님 지금 그 사역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문제는 우크라이나 제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연기가 되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제 조지아에서는 뭐 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 안에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애냐가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면서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민구 형이 얘기했던 유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으로 다시 가야 되나 이 부분들이 지금 좀 고민되고 있고 만약에 1월에 7월로 연기된다면 일단은 조지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지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왜냐면 내가 그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A가 이렇게 찾아주면 뭐 방문이라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이제 나온 방향으로 따지면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 조지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신 것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시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교사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구체적인 정보, 유럽 지역 난민 사역 기관, 교육 환경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기도 제목까지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고민들을 저는 많이 뭐 제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사역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AI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AI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죠? 기계적인 어떤 학습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뭐 설교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AI한테 물어서 내가 인생의 조언을 얻는다?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무슨 도덕적으로도 뭐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AI가 학습된 모든 데이터는 인류가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누적된 데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구텐베르그가 책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책을 이제 성경을 개인이 가지게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시대 인터넷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접속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접속의 방향과 그 기능들이 확장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기계한테 우리가 조언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조언들은 인류의 지혜입니다. 인류의 지혜. 그렇게 이해하셔서 방금 요 지금 주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요걸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우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AI 슬라이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슬라이드 자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국 웨일즈로 해볼까요? 아니면 우리 다른 나라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디 우리 신사랑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주시고. 네. 지금 혹시 안녕하세요. 사역지에서 어떤 뭐 브리핑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역지에서요? 예, 뭐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 브리핑을 하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뭐 후원 교회들의 정기 뭐 이런 그 사역 보고 사역 계획서를 쓰라고 연락이 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요? 써야 되는데 자, 네. 국가가 어디죠?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죠. 알바니아 네. 누구 대상이죠? 지금 알바니아 현직 교회 현직 에서 교회, 협력으로 있습니다. 네. 현직 교회의 성도들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목회자들, 리더들? 대상이요? 네네. 그 슬라이드를 보여줘야 되고 선교사님이 지금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뭔가 네네네. 동원을 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한 거는 한국 교회 선교 보고였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한국교회 그럼 선교 보고로 해볼까요? 네네. 선교 보고 때 필요한 PPT 만들어줘. 자, 내용. 알바니아 선교지의 어려움. 알바니아 선교지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알바니아 신사랑 교훈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 뭐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네. 자, 그럼 옆에 보면 띵킹 하고 있죠. 이렇게 띵킹 하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텍스트로 쭉 적은 다음에 얘한테 딱 때려 넣으면 그거에 대한 슬라이드를 얘가 만들어 줄 겁니다. 아마. 자, 그럼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사진 찾고 있죠? 더 구체적이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거고. 자,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요. 저희는 자, AI가 좋은 게 일을 시켜놓고 이제 바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스캔하시면 홍대 지역 교회 개척 플랜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웨이브 교회라고 한국에서 온라인 처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이제 온라인 사역 카톡방에서 본인 사역의 리포트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거를 시각화한 자료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AI로 PPT 제작할 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라든지 구글 슬라이드 쓰실 텐데 뭐 요즘에 캔바도 있고 뭐 미디 캔버스 이런 웹 형태의 파워포인트 만드는 툴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감마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PPT 할 내용을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면 알아서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저희 와이프도 지금 다음 주에 어디 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파워포인트 잘 할 줄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니까 이거 감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폰트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은 파워포인트 안 쓴 지가 지금 2년 넘었습니다. 이것만 씁니다. 예. 그래서 설교문이 나오면 설교문 딱 넣어서 얘한테 알아서 만들으라고 해요. 처음엔 무료로 쓰다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유료로 결제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시간을 거의 뭐 하루에 한 30분도 안 들이는 것 같아요. 한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파워포인트 설교하고 사실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려면 시각적인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나오지만 웹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만약에 선교지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물론 여기 지금 유럽 선교사님들이니까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프로젝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 좀 열악한 지역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젝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스마트폰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링크를 다 날리는 거죠. 이분들한테. 예, 날려서 각자 화면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게 하면 되죠. 자료를. 회의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젠스파크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드는 수많은 툴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한 번에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가입하고 저거 가입하고 뭐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약간 포털 사이트 같이 AI의 포털 사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올해 그 CGN의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에 강연을 가기 위한 자료로 만든 거예요. 사실 이 강연 내용의 골자는 이거를 선교사 버전으로 바꾼 건데 제가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 현장을 그려줘라고 해서 그린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미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걸어가고 움직이죠. 자, 요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후회하면서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며 후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젠스파크에서. 짧지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쓸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 베드로는 놀라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장면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자, 근데 똑같이는 안 하죠. 왜냐면 베드로 표정까지 표현하려면 얘가 토큰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글로 두 줄 친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돌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후회하는 장면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이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클링이라는 AI를 써서 만들었죠. 하지만 다른 AI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른 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죠.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가면 된다. 그래서 AI로 비디오를 제작할 때는 이 젠스파크라는 에이전트를 쓰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근데 프롬프트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시대에는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대충 치면 얘가 확장해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프롬프트 딱 체크하고 하면 아주 잘 만들고요. 자, 그래서 젠스파크 AI 슈퍼 에이전트라는 이 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툴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 AI를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편리한 툴이 있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도 어느 정도는 써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얘도 쓰다 보면 딱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더 쓰고 싶으면 유료를 써도 되고 예. 근데 무료로 계속 쓰고 싶으면 계정을 새로 파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토큰이 많이 사용해서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편의성에 아주 집중돼 있죠. 자, 거의 모든 언어 모델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 34,000원 비싸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AI 영상 제작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기 전에 아까 다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다 만들었네요. 자, 알바니아 선교보고, 신사랑 도은의 선교사, 2025년 10월 한국교회 선교보고. 근데 요것도 지금 편집이 나중에 다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받아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긴 하네요. 알바니아 선교지 소개. 이렇게 나오죠. 요 뭐 기본적인 어떤 위치, 인구, 종교, 역사 이건 데이터를 웹에서 가져올 거니까. 근데 물론 뭐 틀린지 뭐 맞는지는 2차 검증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알바니아 교회와 마을 전경 이렇게 나오고, 자, 선교지의 어려움, 영적 도전, 종교적 무관심과 세속주의 팽배, 이단 활동 증가와 기독교 오해 확산, 정통 이슬람 지역에서의 사회적 압력과 핍박. 맞습니까, 선교사님? 아닐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래요? 4개월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내가 찾아서 보기 전에 이걸 만들어라 시킨 다음에 검증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바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적 필요 뭐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고 나에게 맞게끔 편집만 하면 되겠죠. 자, 기도 제목, 첫사랑과 성경 충만, 언어 문화, 도덕적 관계 뭐 일반적으로 해외 나간 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줬겠죠. 물론 여기 프롬프트에 내 걸 넣으면 내게 나옵니다. 바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후원 방법 나오죠. 소식 받기, 후원 온라인 QR코드 여기 넣으라고 다 만들어 주네요. 이거를 그대로 고급 편집 들어가서 다 수정이 됩니다. 수정 가능.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고요. 자,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 자, 구글 플로우라는 영상 제작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고요. 제미나이 VO3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뭐 더 있었네? 되는 게 먹어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열어 안 열어? 내 거야. 제가 음소거 시켰습니다. 네, 방금 만든 영상 저는 100%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이게 몇 달 전이거든요. 요즘은 더 놀라워요. 네, 더 놀라운데 요것도 베어3로 만들었거든요. Yo, Adam here. Where am I?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브이로그입니다. Just made me, for real. Update. Garden tour time. First time for everything. This place is wild. Bro, what even is this thing? Low-key thinking I gotta name it now. Low-key vibing, but kind of lonely, not gonna lie. First man, but feels kind of empty without someone to share it with.
Yo, fam, God just dropped the first baddie. Bro, she's unreal. First time seeing her. Vibes? Off the charts. Yo, God gave her an iPhone too. Her side's dropping soon. Hit subscribe. 실제로 이브가 브이로그 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You may freely eat from every tree of the garden.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Bruh, okay. Definitely not touching that one. Out here exploring with her now. Whole garden to check out.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right? Update. Life's pretty good right now. Vibes in the garden. Kind of undefeated. Out here by that tree. Not gonna lie, vibes are kind of off. Guys, Eve wants me to try this. She already ate it. She says it's good, but God said no. God said no. Should I? Guys, I ate it. Bro, something's off. This ain't right. We messed up. Guys, he's here. We're hiding. Bro, I'm shaking. God's coming. Where are you? I heard your voice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myself.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that I commanded you not to eat from? The woman whom you gave to be with me. She gave me fruit from the tree, and I ate it. Guys, can't even process what just happened. But Eve's dropping her side soon. You're gonna want to see how it all went down. 네. 자, 아담과 이브의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영상화한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냥 AI한테 프롬프트로만으로도 저런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놀라운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구글에서 그 제미나이에서 영상 만들기 탭이 있어요. 그거 딱 클릭하고 프롬프트 치면 저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이어 붙인 거죠. 예, 한 번에 저렇게 나오진 않고요. 챕터별로 만들어서 이어 붙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방금 보셨던 그 사운드 이펙트 있죠. 배경음악, 그 다음에 하나님 목소리, 이거 다 AI가 한 겁니다. 사람이 추가적인 어떤 편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놀라운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필름 메이킹,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뭐 감독, 촬영자, 배우,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 여러 가지 그런 편집 이후의 프로세스들이 그냥 글만으로도 똑딱 해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어린이 복음 애니메이션 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만드실 수도 있고, 예, 성경 본문 영상화해서 나누고, 스토리텔링하고, CCM 뮤직비디오라든지, 아까 봤던 그런 뮤직비디오를 CCM 버전으로 만든다든지,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만으로 활용해서 실제 광고를 런칭한 서피스북 광고입니다. 촬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타이틀만 나오는 것만 편집을 한 겁니다. 영상은 다 AI가 작업을 했어요. 이런 것만 이제 실제 화면이겠죠. 네. 자, 실제 제작비의 90%를 절약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손이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장면은 이제 실제 이제 촬영이고, 이제 AI는 크리에이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실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캔바라는 거 한번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캔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예. 예. 자, 캔바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 문서 편집, 워드나 한글을 대체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지금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툴인데요. 이게 지금 호주 기업이거든요. 호주에서 어떤 한 여자아이가 만든 툴인데 이게 지금 유니콘 회사로 등극을 했고 어도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어도비의 구독료가 떨어지는 구독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캔바 때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툴인데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지 교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 이름으로 그 뭐 고유번호증이 있죠. 던스 넘버가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 계정 50개를 무료로 줍니다. 프로 계정을 50개를 무료로 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연간 결제하려면 저 정도 비용이 들죠. 예. 근데 계정당 1년에 99,000원이거든요. 그걸 50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지 사역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이제 허가된 그 단체에서 일을 하신다면 이걸 등록하셔서 무료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한국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한 550만 원을 매년 주는 겁니다. 무료로. 네. 자, 이거 제가 뭐 하는 방법들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설교 뭐 다중번역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연구한 이거 스피치 로거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약간 뭐 베타 버전이라서 기술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좀 제가 이거 있네요 뒤에. 예,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했고 실제 저희 예배 때 그 외국인들이 실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 통역기를 쓰잖아요. 그죠? 통역기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PA 시스템, 그러니까 스피커 시스템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통역기를 쓰는 거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셨겠지만 실제로 큰 소리가 들리고 있고 거기서 들리는 이 이어폰의 소리로 통역을 듣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기존 방식은 만약에 우리 뭐 OM에서 우리 예전에 그 뭐죠? 네덜란드가 아니고 어디였죠? 그 무슨 드브론에서 네, 뭐 끼고 했잖아요. 뭐 끼고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5개 국어를 만약에 동시 통역해야 된다면 5명의 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듣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이 시스템이 다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고 AI가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 예배 통역 시스템의 비용이라던가 통역사 섭외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 어렵죠. 그래서 AI를 통하면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이 설교자가 말하는 이 스피치를 AI가 통역한 다음에 자막으로 프레젠팅을 해준다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언어 선택해서 자막 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기능을 예배당 안에서 선교지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자막을 보는 게 왜 좋냐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에 대한 피로감이 없어요. 여기서 들리고 막 여기서 듣고 막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귀도 안 아프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냐?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언어는 거의 50개국어로 되니까 뭐 메이저 언어권에 계시니까 뭐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금 하는 거. 자, 요 화면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자, 지금 한국어로 딕테이션을 하고 있죠.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딕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AI를 통해서 좀 더 의역이 가능해진 상황. 자, 영어로 제가 선택을 해서 영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충 상식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딜레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부득이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인격 대우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제가 언어를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옵션을 제공하고 누르면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공급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자기 자막을 선택하는 거다. 넷플릭스처럼. 언어가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아버지 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예. 근데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사용할 유저들이 이제 구글 로그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게 있고 번역 이슈가 있습니다. 고유 명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고유 명사라는 것을 이 시스템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이 스피치 블로그에는 없는데 지금 스웨덴 업체에서는 좀 비용이 비싸지만 그 기능을 하는 앱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고유 명사를 사전에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예, 대형 교회라고 말을 하면 Great Britain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거죠. 대형 교회가 이제 한자잖아요. 예, 큰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뭐 의역할 수가 없겠죠. 한자 텍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 자체를 이제 번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요거 이제 무료로는 이제 또 가능하고 유료를 내면 16,000원 정도 내면 이제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A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리단이 들려오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넣어서 바로 또 출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의 선교사들의 어떤 엄청난 이슈잖아요. 핵심 포인트잖아요. 내가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지만 그런 것이 힘들 때 내가 한국말로 해도 그 언어로 바꿔줄 수도 있는 어떤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내가 해석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물론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100% 잘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선교 팀이 온다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그 나라 지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 한국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 따른 이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필요들을 봤습니다. 이 기능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는데 AI를 쓰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025년 10월 현재 지금 The Best AI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를 매주 업데이트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놔뒀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실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챗GPT를 컴퓨터에 깔고 스마트폰에 깔아서 대화해보고 어떤 질문을 생기든지 검색을 하기 이전에 챗GPT나 제미나이를 써보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AI를 잘 쓴다라는 것은 그 AI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뇌에 지금 수십 년 동안 검색으로 인해서 수집을 해왔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사고방식들 아까 말했던 그 도끼처럼 그러니까 검색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AI를 통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쓸 때는 막 AI 써야지 하다가도 그냥 검색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는 제가 검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어제 뭐가 나왔냐면 챗GPT에서 AI 브라우저를 출시했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자, 챗GPT 아틀라스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요겁니다. 자, 키면은 챗GPT에게 묻거나 URL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요 왼쪽 위에는, 지금 보이시려나? 크기가 안 되네. 왼쪽 위에는 언어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자,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토, 인스턴트, 띵킹, 미니, 띵킹, 레거시 모델 이렇게 있거든요. 오토로 해놓으면 내 질문을 알아서 프롬프팅을 해서 얘를 검색을 할 건지 그냥 창의력으로 해서 시를 쓸 건지 뭐 시를 쓰는 수준이라 막 아무 소리나 할 건지 이런 걸 알아서 이제 해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 google.com 치면
구글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뭐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뭐 네이버 기본적으로 쓰는 우리는 브라우저죠. 이거는 지금 실제로 브라우저인데 기본적으로 새 탭을 하면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유럽의 선교 현황 엔터 딱 치면 찾아보는 중 해서 데이터들 통계들 쫙 찾아서 지금 나오죠.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검색이 자동적으로 켜졌죠. 지금 보면 이렇게 검색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헛소리가 아니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 검색을 켜진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근데 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강송교사님께서 미디어 디렉터 강사 역할을 맡고 계심으로 뭐 이런 게 나오죠. 나한테 맞춰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로 돌아가면 파워포인트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그 AI 이제 브라우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접근하실 수가 있고 뭐 미디어나 뭐 챗봇이나 업무 자동화 뭐 이런 것 좀 고급 기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브라우저를 쓰거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예, 그 앱을 최상단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챗 GPT,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자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묻고 답변을 읽고 AI 독서라고 얘기했죠.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바꾼다. 예, 그리고 이전에 내가 쓰던 방식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아가시면 AI 학습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문맹자는 읽을 수 없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모두의 나이는 지금 뭐 30대, 40대, 50대를 향해 가고 있죠. 학습하는 나이는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엘빈 토플러가 문맹자를 정의할 때는 배우지 않는 상황이 오면 문맹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한테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샘 올트만도 그렇고 최근에 AI라든지 그 뭐 인문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AI는 정말 유용한 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AI는 문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전기가 툴이 아니죠. 도구가 아니죠.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네요. 문명이 거의 정지돼 버리는 수준으로 인류가 거의 셧다운 돼 버리잖아요. AI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를 배운다는 것은 전기를 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명으로서 발전되고 있는 AI를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예. 선교적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지상 대명령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네요. CTS에서 이제 목회 인사이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도 이제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모든 에너지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부스팅 해주는 이런 도구가 될 거고요. 파트너가 될 겁니다. 이 AI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I 그 리터러시라고 하죠. 우리가 AI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에 접목됐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을 계기로 요거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창을 띄워놓고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2차적으로 강연을 해서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습들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좀 코칭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